너네가 뭐 하려고 했더라. 이런 말 하루에 몇 번이나 하고 계세요. 얼마 전 67세 정말순 할머니가 오셨어요. 선생님,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뭘 꺼내려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어제는 집 열쇠를 어디 뒀는지 몰라서 1시간 동안 찾았어요. 혹시 제가 치매에 걸린 건 아닐까요? 너무 무서워서 밤에 잠도 못 자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할머니가 제가 알려드린 뇌 젊어지는 비법을 3주 하고 나서 다시 오셨을 때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선생님, 이제 30년 전 동창 이름까지 다 기억나요. 어제는 요리 레시피도 보지 않고 만들었어요. 지금까지 깜빡하는 증상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런 줄 알고 계셨죠? 그런데 제가 30년간 치매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80대, 90대인데도 대학생보다 기억력이 좋은 분들이 있어요. 대체 무엇이 다른 걸까요? 바로 잠들어 있는 뇌를 깨우는 이 방법 때문이었어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20년 전 기억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지 않으신다면 뇌 기능은 계속 떨어져서 몇 년 후에는 사랑하는 가족조차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세포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부터 이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지 않으신 분이라면 앞으로 이런 중요한 뇌 건강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까지 해주세요. 자, 이제 이 놀라운 정보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년차 신경과 의사 김정욱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놀라운 발견입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중 치매 위험군에 속하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놀랍게도 3명 중 1명이 경도인지 장애를 겪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이를 단순한 노화로 여기고 계시죠. 치매는 소리 없는 침입자예요. 천천히 우리 기억을 훔쳐가다가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거든요. 인천에 사시는 74세 조명희 할머니의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평생 학교에서 선생님으로 일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저는 평생 똑똑하다는 소리를 들으며 살았는데 요즘은 간단한 계산도 틀려요.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뭘 사려고 왔는지 까먹어서 그냥 나온 적도 있어요. 손자가 전화를 했는데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서 당황스러웠어요. 혹시 제가 바보가 되어가는 건 아닐까요? 할머니는 정말 절망적이셨어요. 사실 조명희 할머니처럼 갑작스러운 기억력 저하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교육받은 분들일수록 더 큰 충격을 받으시죠. 하지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에요.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광주에 사시는 71세 박동수 할아버지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할아버지는 퇴직 전에 은행에서 지점장으로 일하셨던 분이에요. 숫자에 정말 밝으셨는데 어느 날부터 계산이 안 되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저는 평생 숫자로 먹고 살았는데 요즘은 1,000원짜리 몇 장인지도 헷갈려요.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한다고 아내가 짜증을 내요. 운전을 할 때도 익숙한 길인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무서워요.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두려움이 배어 있었어요. 이런 증상들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공통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아직 죽고 싶지 않아요. 가족들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아요. 다시 예전처럼 똑똑해질 수 없을까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뇌 기능 저하는 되돌릴 수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뇌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고 기존 뇌세포들 사이의 연결도 강화할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예요. 부산에 사시는 69세 김효자 할머니가 바로 그 증거예요. 할머니는 몇 년 전부터 심한 건망증에 시달리셨어요. 장을 보러 가면 목록을 적어도 절반은 까먹고 오고 약 먹는 시간도 자주 놓치셨죠. 가족들이 치매 검사를 받아보라고 했을 때 정말 무서웠다고 하세요. 그런데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알려드린 뇌 활성화 방법을 매일 꾸준히 하셨거든요. 그 결과가 정말 놀라웠어요. 6개월 후에 다시 만났을 때 할머니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이제 책도 읽고 싶어지고 새로운 것도 배우고 싶어져요. 어제는 스마트폰 사용법도 혼자서 익혔어요. 할머니의 표정이 정말 밝아져 있었어요. 더 놀라운 사례는 대전에 사시는 76세 최행복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는 초기 치매 진단을 받으셨던 분이에요. 가족들이 요양병원을 알아보고 있을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어요. 길을 잃어버리고 가족들을 못 알아보는 일이 잦았거든요. 하지만 할아버지 가족들이 마지막 희망을 걸고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시도해 보셨어요. 처음엔 할아버지가 따라하기 어려워하셨지만 가족들이 함께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3개월 후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할아버지가 다시 가족들을 알아보기 시작하신 거예요. 6개월 후에는 혼자서도 집 근처를 산책할 수 있게 되셨고요. 1년 후에는 손자들과 장기도 두실 수 있게 되셨어요. 선생님, 정말 꿈만 같아요. 아버지가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오신 것 같아요. 할아버지 아드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30년 동안 치매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발견한 핵심 비밀이 있어요. 바로 우리 뇌에는 사용하지 않는 잠재력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뇌 용량의 10%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요. 나머지 90%는 잠들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올바른 자극을 주면 잠들어 있던 뇌 부위들이 깨어나기 시작해요. 마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던 근육을 다시 움직이는 것과 같아요. 서울에 사시는 82세 이장수 할아버지가 바로 그 증거예요. 할아버지는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후 심한 기억장애를 겪으셨어요. 말도 어눌해지고 걸음도 불편해지셨죠. 병원에서는 나이가 많으니 회복이 어려울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매일 제가 알려드린 뇌 자극법을 꾸준히 하셨거든요. 놀랍게도 뇌 스캔 검사에서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지는 게 확인됐어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길, 선생님, 정말 뇌도 근육처럼 운동하면 강해지는군요. 이제 젊은 사람들보다 기억력이 좋다는 소리를 듣고 있어요. 할아버지는 현재 87세이신데 여전히 정정하게 지내고 계세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사용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뇌의 특정 부위를 깨우는 간단한 자극법이에요. 복잡한 기계나 약물이 필요한 게 아니라 누구나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30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가장 효과가 좋았던 방법들만 골라서 정리했어요. 이 방법들은 뇌과학 연구로도 그 효과가 입증된 것들이에요. 제주도에 사시는 78세 강복만 할아버지도 이 방법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할아버지는 평생 어부로 일하셨는데 나이가 들면서 바다에 나가는 게 무서워지셨어요. 방향 감각이 떨어져서 길을 잃을까봐 걱정이 되셨던 거죠. 하지만 이 방법을 시작한 후 3개월 만에 다시 바다로 나가실 수 있게 되셨어요. 선생님, 정말 젊어진 기분이에요. 이제 손자들에게도 고기잡이를 가르쳐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할아버지의 얼굴에 자신감이 되돌아와 있었어요.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뇌에 올바른 자극을 주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그럼 이제 뇌를 깨우는 첫 번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손가락 운동입니다. 선생님, 손가락 운동이 뇌에 정말 도움이 될까요?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네요. 울산에 사시는 68세 안건강 할머니가 처음 들으셨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할머니는 몇 달 전부터 젓가락질이 어려워지셨어요. 단추를 끼우거나 동전을 짚는 것도 힘들어 하셨죠. 그런데 손가락과 뇌 사이에는 정말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어요. 우리 뇌에서 손가락을 담당하는 부위가 전체 뇌의 3분의 1을 차지해요. 손가락을 움직이면 뇌 전체가 활성화되는 거죠.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와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이 동시에 자극받아요. 할머니, 이 운동 정말 간단해요. 아무 도구 없이 손가락만 움직이시면 돼요. 제가 안건강 할머니께 알려드린 방법은 이거였어요. 방법을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먼저 편안한 자세로 앉으세요. 양손을 가슴 앞으로 올리시고요. 엄지와 검지를 맞댄 후 10번 눌러주세요. 그 다음 엄지와 중지를 맞댄 후 10번 눌러주세요. 이런 식으로 엄지와 모든 손가락을 차례로 맞댄 후 각각 10번씩 눌러주세요. 그 다음엔 주먹을 쥐었다 펴기를 20번 반복하세요. 마지막으로 손가락을 하나씩 펴면서 하나, 둘, 셋 하고 숫자를 세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총 2분이 걸려요. 이렇게 간단한 걸로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할머니가 의심스러워 하셨어요. 그런데 2주 후에 할머니가 오셨을 때 저는 정말 놀랐어요. 할머니가 직접 만드신 반찬통을 들고 오신 거예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손가락에 힘이 생기면서 요리하는 게 재미있어졌어요. 어제는 30년 만에 김치도 담갔어요. 할머니의 표정이 정말 밝아져 있었어요. 두 번째는 혀 운동입니다. 선생님, 혀 운동이 뇌에 좋다는 건 처음 들어봐요. 경기도에 사시는 72세 박말잘 할아버지가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할아버지는 최근 들어 발음이 부정확해지셨어요. 말을 하려고 하면 혀가 꼬이고 단어가 생각나지 않으셨죠? 가족들과 대화하는 것도 점점 어려워지셨어요. 그런데 혀와 뇌 사이에는 직접적인 연결 통로가 있어요. 혀를 움직이면 뇌의 언어 중추가 바로 활성화돼요. 또한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분도 함께 자극받아요. 말하기, 기억하기, 생각하기가 모두 좋아지는 거죠. 할아버지,
이 운동도 정말 간단해요. 거울 앞에서 혀만 움직이시면 돼요. 제가 박말잘 할아버지께 알려드린 방법은 이거였어요. 먼저 입을 크게 벌리고 혀를 최대한 밖으로 내밀어 보세요. 10초 동안 그대로 유지하다가 천천히 들어오세요. 그 다음 혀를 입안에서 위아래로 움직여 보세요. 입천장을 핥듯이 10번 움직여 주세요. 이번엔 혀를 좌우로 움직여 보세요. 양쪽 볼을 번갈아 가며 10번씩 밀어주세요. 그 다음엔 혀를 동그랗게 말아서 휘파람 부는 모양을 만들어 보세요. 5초 동안 유지했다가 다시 펴세요. 마지막으로 혀를 입안에서 시계 방향으로 5번 반시계 방향으로 5번 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약 2분이 걸려요. 혀 운동이 정말 도움이 될까요? 할아버지가 반신반의하셨어요. 그런데 3주 후에 할아버지가 오셨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할아버지가 또박또박 말씀하시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선생님 정말 놀라워요. 말이 이렇게 분명하게 나올 수가 있나요? 어제는 손자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1시간 동안 해줬어요. 할아버지 가족들도 정말 놀라셨다고 해요. 세 번째는 눈 운동입니다. 선생님, 눈 운동이 기억력과 무슨 관련이 있나요? 전남에 사시는 75세 김눈박 할머니가 의아해하시면서 물어보셨어요. 할머니는 요즘 책을 읽어도 내용이 머리에 안 들어온다고 하셨어요. 집중력이 떨어져서 텔레비전을 봐도 줄거리를 못 따라가신다고 하셨죠. 그런데 눈 운동은 뇌의 집중력을 담당하는 부위를 직접 자극해요. 눈을 움직이면 뇌의 전두엽이 활성화되면서 집중력과 기억력이 동시에 좋아져요. 또한 뇌의 혈액순환도 개선돼요. 할머니, 이 운동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어요. 의자에 앉아서 눈만 움직이시면 돼요. 제가 김눈박 할머니께 알려드린 방법은 이거였어요. 먼저 고개는 정면을 향한 채로 눈만 위로 올려보세요. 5초 동안 유지한 후 정면으로 돌아오세요. 그 다음 눈을 아래로 내려보세요. 역시 5초 동안 유지한 후 정면으로 돌아오세요. 이번엔 눈을 왼쪽으로 돌려보세요. 5초 후 정면으로 돌아오시고요.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해주세요. 그 다음엔 눈을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돌려보세요. 3바퀴 돌린 후 반시계 방향으로 3바퀴 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눈을 감았다 떴다를 10번 반복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약 2분이 걸려요. 눈 운동만으로 정말 달라질까요? 할머니가 의심스러워 하셨어요. 그런데 10일 후에 할머니가 오셨을 때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할머니가 두꺼운 책을 들고 오신 거예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이제 책을 읽는 게 재미있어졌어요. 어제는 신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어요. 내용도 다 기억나고요. 할머니의 눈빛이 정말 맑아져 있었어요. 네 번째는 심호흡 운동입니다. 선생님, 숨쉬기 운동이 뇌에 도움이 되나요? 강원도에 사시는 70세 정숨쉬 할아버지가 궁금해하시면서 물어보셨어요. 할아버지는 요즘 자꾸 답답하다고 하셨어요. 머리도 무겁고 집중이 안 된다고 하셨죠. 그런데 호흡과 뇌 기능은 직접 연결되어 있어요. 깊은 호흡을 하면 뇌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돼요.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뇌세포가 건강해져요. 기억력과 집중력이 동시에 좋아지는 거죠. 할아버지, 이 운동은 정말 간단해요. 어디서든 할 수 있어요. 제가 정숨쉬 할아버지께 알려드린 방법은 이거였어요. 먼저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우세요. 한 손은 가슴에, 다른 손은 배에 올려주세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가 나오도록 해주세요. 이때 가슴은 움직이지 않아야 해요. 4초 동안 들이마신 후 2초 동안 숨을 참아주세요. 그 다음 입으로 천천히 6초 동안 숨을 내쉬어주세요. 배가 들어가면서 완전히 숨을 비워주세요. 이 과정을 10번 반복해주세요. 총 2분 정도 걸려요. 숨쉬기 운동만으로 정말 좋아질까요? 할아버지가 반신반의하셨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할아버지가 오셨을 때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선생님 정말 놀라워요. 머리가 이렇게 맑을 수가 있나요? 어제는 오랜만에 책도 읽고 싶어졌어요. 밤에 잠도 정말 잘 와요. 할아버지의 표정이 정말 편안해져 있었어요. 지금까지 4가지 운동을 알려드렸는데 각각 2분씩 하면 총 8분이 걸려요. 하지만 이 운동들을 따로 하는 것보다 연결해서 하면 효과가 몇 배로 커져요. 다음에는 이 모든 운동을 하나로 합친 통합운동법을 알려드릴게요. 이제 정말 놀라운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모든 운동을 하나로 합친 통합 뇌 활성화 운동입니다. 선생님, 이 모든 운동을 다 해야 하나요? 너무 복잡할 것 같은데요. 충청도에 사시는 79세 이통합 할머니가 처음에 걱정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할머니는 손가락도 불편하고 혀도 잘 안 움직여지고 눈도 침침하고 숨쉬기도 힘드셨어요. 거의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계셨죠. 할머니 하나하나 따로 하시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드시죠. 그런데 이 모든 운동을 동시에 하는 방법이 있어요. 단 1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여러 운동을 동시에 하면 뇌의 여러 부위가 한 번에 활성화돼요. 이때 뇌파가 특별한 상태로 변해요. 알파파와 베타파가 동시에 나오면서 뇌 전체가 깨어나는 거죠. 마치 오케스트라에서 모든 악기가 함께 연주할 때 더 아름다운 하모니가 만들어지는 것처럼요. 정말 1분만 하면 되나요? 할머니가 반신반의하셨어요. 제가 이통합 할머니께 알려드린 완벽한 1분 루틴은 이거였어요. 먼저 편안한 자세로 앉으세요. 이제 시작해 볼게요.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면서 동시에 손가락을 움직여 보세요. 엄지와 검지를 맞댄 후 10번 눌러주세요. 숨을 내쉬면서 혀를 입 밖으로 내밀어 보세요. 10초 동안 유지하세요. 다시 숨을 들이마시면서 눈을 위로 올려보세요. 5초 동안 유지한 후 정면으로 돌아오세요. 숨을 내쉬면서 손가락을 주먹 쥐었다 펴기를 5번 해주세요. 다시 들이마시면서 혀를 좌우로 움직여 보세요. 양쪽 볼을 5번씩 밀어주세요. 숨을 내쉬면서 눈을 좌우로 움직여 보세요. 각각 5초씩 유지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면서 모든 동작을 멈추고 정적을 느껴보세요. 5초 후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눈을 감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정확히 1분이에요. 이렇게 복잡한 걸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가 걱정하셨어요. 그런데 3주 후에 할머니가 오셨을 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가 활기차게 걸어 들어오시면서 밝은 표정으로 인사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정말 기적 같아요. 이렇게 머리가 맑을 수가 있나요? 어제는 30년 만에 편지를 써서 친구에게 보냈어요. 더 놀라운 변화들이 있었어요. 손가락도 유연해졌어요. 말도 분명하게 나와요. 눈도 초롱초롱해졌어요. 숨쉬기도 편해졌어요. 정말 20년 젊어진 기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운동의 효과를 10배로 높이는 특별한 방법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운동할 때 특별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견과류나 블루베리 같은 브레인 푸드를 운동 30분 전에 드시면 효과가 훨씬 좋아져요. 뇌에 필요한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면서 운동 효과가 배가 되는 거죠. 전라도에 사시는 77세 김영양 할머니가 이 방법을 써보셨는데 정말 놀라우셨어요. 선생님, 호두를 먹고 운동하니까 머리가 정말 맑아져요. 어제는 20년 전 일기까지 기억났어요. 두 번째는 운동할 때 향기를 맡는 거예요. 로즈마리나 페퍼민트 같은 향은 뇌를 각성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운동하면서 이런 향을 맡으면 뇌 활성화가 더욱 강해져요. 제주도에 사시는 74세 박향기 할아버지가 이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효과가 정말 빨랐어요. 선생님, 향기를 맡으면서 운동하니까 기분도 좋아지고 집중도 더 잘 돼요. 3일 만에 변화를 느꼈어요. 세 번째는 운동 후에 명상을 하는 거예요. 5분 정도 조용히 앉아서 아무 생각 없이 있어 보세요. 이때 뇌가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어내요. 경상도에 사시는 81세 정명상 할머니가 이 방법을 꾸준히 하셨는데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선생님, 명상을 하고 나면 머리가 정말 깨끗해져요. 복잡했던 생각들이 정리되는 느낌이에요. 네 번째는 운동을 같이 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하면 재미있고 지속하기도 쉬워요. 또한 서로 격려하면서 동기부여도 받을 수 있어요. 서울에 사시는 73세 최함께 할머니와 72세 박같이 할머니가 함께 운동을 시작하셨는데 둘 다 정말 좋아하셨어요. 선생님, 혼자 하면 지루한데 같이 하니까 정말 재미있어요. 매일 만나는 게 기다려져요. 그런데 꼭 피해야 할 실수들도 있어요. 첫 번째는 너무 욕심내서 오래 하는 거예요. 인천에 사시는 76세 김욕심 할아버지가 효과를 빨리 보고 싶다고 하시면서 한 번에 30분씩 하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피로해지시고 효과도 떨어지더라고요. 뇌 운동은 짧고 집중적으로 하는 게 가장 좋아요. 1분이면 충분해요. 두 번째는 불규칙하게 하는 거예요. 생각날 때만 하면 효과가 없어요. 뇌는 규칙적인 자극을 받을 때 가장 잘 발달해요. 매일 같은 시간에 하시는 게 중요해요. 부산에 사시는 71세 안상의 할머니가 처음에 생각날 때만 하셨는데 별로 효과가 없으셨어요. 그런데 매일 아침 기상 후에 하시기 시작하니까 2주 만에 확실한 변화를 느끼셨다고 해요. 세 번째는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전에 사시는 78세 박완벽 할아버지가 동작을 정확히 하지 못한다고 스트레스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뇌 운동은 완벽함보다는 꾸준함이 중요해요. 대충 해도 괜찮으니까 매일 하시는 게 중요해요. 할아버지가 편안하게 하시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효과가 더 좋아졌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바로 뇌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 개선법입니다. 아무리 좋은 운동을 해도 생활 습관이 나쁘면 효과가 반감돼요. 반대로 올바른 생활 습관을 가지면
운동 효과가 몇 배로 커져요. 전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변화를 보여주신 분들의 공통점을 분석해 봤는데 정말 놀라운 발견이 있었어요. 강원도에 사시는 83세 장최고 할아버지가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예요. 할아버지는 초기 치매 진단을 받으셨던 분인데 지금은 20대 젊은이보다 기억력이 좋아요. 비결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봤더니 운동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을 바꾸셨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운동도 중요하지만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꿨어요. 그게 가장 큰 변화의 비결이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생활 습관은 수면입니다. 뇌는 잠들 때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해요. 또한 기억을 정리하고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60대 이상 분들 중에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충청도에 사시는 69세 김자만화 할머니가 대표적인 사례셨어요. 할머니는 밤에 2시간씩 깨어 있고 낮에도 계속 졸리셨어요. 그런데 수면 습관을 바꾸신 후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할머니께 알려드린 숙면 비법은 이거였어요. 저녁 7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피하세요. 커피, 녹차, 초콜릿 등을 드시면 안 돼요. 저녁 9시 이후에는 밝은 불을 끄세요.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도 보지 마세요. 잠들기 1시간 전에는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세요. 몸의 체온이 떨어지면서 잠이 잘 와요.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로 맞춰주세요. 너무 덥거나 추우면 깊은 잠을 잘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할머니가 이 방법을 실천하신 지 일주일 만에 잠을 푹 주무시게 되셨어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이렇게 깊이 잠들 수 있다니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정말 맑아요. 기억력도 확실히 좋아진 것 같아요. 3개월 후에는 기억력 테스트에서 20점이나 향상된 결과가 나왔어요. 두 번째 생활 습관은 식습관입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관이에요. 전체 에너지의 20%를 뇌가 소비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식욕이 떨어지고 편식을 하게 되면 뇌에 필요한 영양분이 부족해져요. 전라도에 사시는 74세 박영양 할머니가 그런 경우셨어요. 할머니는 밥맛이 없다고 하시면서 하루에 한 끼만 드시곤 했어요. 그런데 식단을 바꾸신 후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할머니께 알려드린 뇌 건강 식단은 이거였어요. 아침에는 견과류와 과일을 드세요. 호두, 아몬드, 블루베리, 사과 등이 뇌에 정말 좋아요. 점심에는 생선과 채소를 충분히 드세요. 고등어,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뇌에 좋은 오메가3가 풍부해요. 저녁에는 가볍게 현미밥과 나물을 드세요. 현미에는 뇌 기능을 돕는 비타민 B가 많이 들어있어요. 하루에 물을 2리터 이상 드시는 것도 중요해요. 뇌의 80%는 물이니까 충분히 마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설탕과 가공식품은 최대한 피하세요. 뇌에 염증을 일으켜서 기억력을 떨어뜨려요. 할머니가 이 식단을 지키신 지 한개월 만에 확실한 변화가 나타났어요. 선생님, 정말 놀라워요. 머리가 이렇게 맑을 수가 있나요? 요리하는 것도 재미있어졌어요. 어제는 새로운 레시피도 외워서 만들었어요. 6개월 후에는 인지능력 검사에서 정상 범위로 회복되셨어요. 세 번째 생활 습관은 사회활동입니다. 사람과의 교류는 뇌를 가장 활발하게 만드는 활동이에요. 대화를 나누고 감정을 공유하면 뇌의 여러 부위가 동시에 활성화돼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면 뇌 기능이 급격히 떨어져요. 경상도에 사시는 76세 정외로움 할아버지가 그런 경우셨어요. 할아버지는 배우자를 잃으신 후 집에만 계셨어요. 그런데 사회활동을 시작하신 후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할아버지께 권해드린 사회활동은 이거였어요. 동네 경로당에 나가서 다른 어르신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함께 운동하고 이야기하면 뇌가 활발해져요. 종교 활동에 참여해보세요. 교회절, 성당 등에서 사람들과 교류하면 정서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어요. 봉사활동을 해보세요. 다른 사람을 도우면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 분비돼요. 동호회나 동아리에 가입해보세요. 공통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면 뇌가 자극받아요. 손자, 손녀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아이들과 놀면 뇌가 젊어져요. 할아버지가 이런 활동들을 시작하신 지 2개월 만에 확실한 변화가 나타났어요. 선생님, 정말 기분이 좋아요. 사람들과 이야기하니까 머리도 맑아지고 기억력도 좋아져요. 어제는 새로운 친구도 사귀었어요. 1년 후에는 동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어르신이 되셨어요. 네 번째 생활 습관은 취미 활동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에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져요. 특히 손을 사용하는 활동은 뇌를 가장 활발하게 만들어요. 제주도에 사시는 71세 한 취미 할머니가 좋은 예시예요. 할머니는 평생 집안일만 하셨는데 뒤늦게 그림 그리기를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할머니께 권해드린 취미 활동은 이거였어요. 그림 그리기나 만들기를 해보세요. 색칠하고 오리고 붙이는 활동은 뇌를 종합적으로 자극해요. 악기를 배워보세요. 피아노, 하모니카, 우쿨렐레 같은 악기는 뇌의 여러 부위를 동시에 사용해요. 독서나 글쓰기를 해보세요. 책을 읽고 감상문을 쓰면 언어 중추가 활성화돼요. 퍼즐이나 게임을 해보세요. 스도쿠 십자 말풀이 같은 게임은 논리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돼요. 요리를 배워보세요. 새로운 요리법을 익히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좋아져요. 할머니가 그림 그리기를 시작하신 지 3개월 만에 놀라운 작품을 완성하셨어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그림을 그리면서 집중력이 정말 좋아졌어요. 어제는 복잡한 풍경화도 완성했어요. 기억력도 확실히 좋아진 것 같아요. 1년 후에는 지역 미술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하실 정도가 되셨어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모든 방법들은 하루아침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최소 3주는 꾸준히 하셔야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뇌는 몇 살이 되어도 새로워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자극을 주는 거예요. 전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변화를 보여주신 분들의 공통점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첫째,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하셨어요. 둘째, 올바른 생활 습관을 유지하셨어요. 셋째, 가족과 친구들의 지지를 받으셨어요. 넷째,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셨어요. 다섯째,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도 이런 분들처럼 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이에요.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뇌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마무리.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놓치기 쉬운 건강정보, 꼭 필요한 생활 혜택들 정확하게 알려드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매번 의학 정보들이 바뀌니 구독을 눌러주시면 최신 정보를 바로 알려드릴게요. 주변 어르신들께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놓치면 정말 아쉬운 정보니까요. 마지막으로 모르는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